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목포가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섬은 대한민국이 영토임에도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주 소외됐던 만큼 앞으로는 섬 정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부가 설립을 확정한 한국섬진흥원이 앞으로 도맡아야 할 일입니다. 공모 과정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모두 6곳.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와 대면 심사를 거친 뒤 전남 목포를 최종 설립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목포는 섬진흥원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설립에 필요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지역. 다도의 삶의 관문이면서 연구기관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 서남권의 섬의 관문이고 수도입니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고 또 한 10년 전부터 섬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섬이나 재정 이런 것을 우리 목포권에서 시작을 했고 또 접근성도 대단히 좋고 저희들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들어설 곳은 목포 사막도에 위치한 옛 항운도조 건물 일대.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관문인데다 첫 섬의 기념식이 열린 지역인 만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을 세우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진흥원이 목포에 들어서면 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7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습니다. 향후 약 5년 동안에 생산 유발 효과 약 한 400억, 부가가치 효과 약 한 300억,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 한 300명 정도의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되고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걸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사회 결성과 초대 원장 공모 과정을 거쳐 50명 안팎의 연구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입장. 오는 8월쯤 공식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한 전남 목포가 섬 정책 발굴의 1번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경찰이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전남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일부 공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9일 오전. 강진군이 가우도 일대에 3,687억 원을 투자해 관광과 레저,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 A모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관련 부지에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압수물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하고 저희들도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겠죠.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지금은 이제 주변 그 자료라든지 증거 이제 분석하는 단계고요.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군청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닌 강진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지난 1년 동안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의혹이지만 수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구청이 압수수색 됐다는 그때만 상당히 허탈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좀 위축돼 이시되는 분위기가 좀 보여요. 경찰은 또 A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다른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불거진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광양시청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일각에서는 공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경찰이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3일. 수사관 17명은 도로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해 충돌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엄정한 수사를 부탁했습니다. 잘못되면 제일 받아주잖아요. 잘못했으면 제일 방송이야. 제일 깜치고 그래야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마을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될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옥곡면에서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도로 공사는 정 시장의 문중 묘지공원 특혜가 아닌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하다 공사 중단돼버리면 그래서 저기 성명서도 발표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도로가 휩쓸잖아요. 뭐 그 삼전마을 먹방 가는 도로가. 정 시장은 현재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의 땅에 개발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도로과와 총무과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일이 생긴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22개의 시군에서 75세 이상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보건당국은 6월까지 우선순위 대상자의 접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일반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종합체육관입니다.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체육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을 받고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해 15분 동안 기다리면 접종 절차는 끝이 납니다. 기분이 쾌하니 좋네요. 내 마음이 편해. 이제 얼른 화이자 코로나가 없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겁나 편안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 20만 7천여 명과 노인 시설 종사자 등 8천여 명입니다. 목포와 순천, 여수를 시작으로 지역 22개 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백신 접종은 6월 초까지 진행되며 보건당국은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강진읍을 시작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5,300여 명을 지금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11월까지 전 국민 70% 이상 집단 면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분기까지 고령자와 특수교육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의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나머지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임신부와 16세 이하를 제외한 159만여 명에 대한 접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순천 화포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순천시와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년 동안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했는데요. 해상 데크길을 포함해 전체 6km에 이르는 산책로를 만들고 관광 코스로 홍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 데크길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의 낙조 촬영지로 유명한 순천 화포 해변입니다. 이 해변 일대가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학산리 우명항에서 마산리 거차항까지 6km 구간의 도보길이 조성되는데 광활한 갯벌을 따라서 1km 정도의 갯벌에 해상 데크길이 포함됩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착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갯벌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인데 해상 데크가 설치될 경우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뉴딜 사업 같은 경우 어촌과 어항 개발 그리고 어민 소득을 위한 사업에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하등의 좀 관계가 없는 관광객 위주의 그런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순천만 갯벌을 비롯해서 서남해안 갯벌 자체가 심각한 등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이 어부십리길 조성 사업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전문가와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의 청사진을 완성시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이 나아지고 어촌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며 환경단체의 갑작스런 반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만약에 반대를 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에 반대를 한다, 무조건 환경을 파괴한다 말고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어떻게 생계가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산다 이런 걸 어떻게 확실히 제안을 해주고 이랬으면 반대를 하든가 그래야지. 순천시는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순천부터 고창, 서천 갯벌을 통틀어 추진하기 때문에 1km 구간의 해상 데크길을 조성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어촌계의 갈등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제 환경 시민단체들하고도 행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동반자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도 또 저희들 입장에는 동반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포커스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봐야 돼요. 어촌뉴딜 300사업은 착공을 앞둔 상황. 순천만 해상 데크길 조성을 두고 주민과 시민단체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얼마 전 목포 유달 경기장이 예전가의 3배가 넘는 고액에 팔려나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9월에 조성된 목포 유달 경기장. 30년 넘게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서울의 한 중견업체에 팔려나갔습니다. 목포시가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종합경기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유달 경기장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확정된 최종 낙찰가는 936억 원. 당초 예정가인 281억 원보다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목포시는 경기장 신축 비용을 제외한 440억 원의 차익을 남겨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이는 건 물론 도시의 경쟁력도 입증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또 앞으로도 미래의 가치를 기대해서 그렇게 아마 높게 가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달 경기장 부지가 워낙 고액에 팔려나간 만큼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달 경기장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예상돼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유달 경기장 부지를 사들이는 업체는 아파트 전문 시행사, 4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초기 분양가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포와 인접한 광주와 전남 동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 실수요로 이어지기보단 외부 투기꾼들의 눈이 목포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의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양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짓기 위해 유달경기장 매각만큼은 불가피했다는 목포시. 당장 재정난 해소엔 도움이 되겠지만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완도군이 전남에서 최초로 안심 손목 밴드를 제작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발열 체크가 확인된 관광객은 특정 지역에서 이 손목 밴드를 착용하면 하루에 2번 이상 온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관광지 동선 유도 등 11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지정된 완도 수목원입니다. 실내 온실을 찾은 관람객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관광지에서 관람 동선을 한쪽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혜의 난대림 자원을 간직한 완도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항상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이런 이행도 함께 가고자 저희 수목원에서는 실내 시설에 한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또 마스크 착용, 또 소독제 비치하고 있고요. 완도군은 관람 동선 설정과 비대면 홍보, 안심 전화번호 도입과 방역수칙 요원 배치 등 11건의 코로나19 방역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산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발열 체크를 진행한 뒤 안심 손목 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손목 밴드를 착용한 관광객은 청산도에서 발열 체크를 2번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산도의 경우 여객선 터미널에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완도군의 설명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2~3천 명이 청산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심하고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손목에 안심밴드를 채워가지고 그 청산도에서 또다시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기 위해서 안심밴드 이거를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봄철 방역 대책은 5월까지 추진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차별화된 정책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의 4월 입주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남의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6.9로 전월 94.1보다 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입주 경기 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입주 여건이 긍정적이고 그 반대이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전국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55.9%로 가장 높았고 세입자 미확보가 27.9%, 잔금 대출 미확보 13.2%, 분양권 매도 지연 2.9%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이 불법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9년 전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팔아 1억 8천만 원의 차익을 남긴 이른바 떴다방업자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판매한 16명과 위장 전입자 4명을 적발해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순천과 광양에서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 등 부동산 투기 사범 87명도 검거하고 추가로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4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